안녕하세요. 메이트 성형외과 김근식 원장입니다. 오늘은 눈, 코, 얼굴 지방흡입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케이스는 앞트임 복원 사례인데요. 예전에 앞트임을 했는데 오른쪽은 그래도 나쁘지 않고 좀 자연스러운데 왼쪽이 좀 과트임이 되어 있어요. 노라고 하는 요 빨간 살도 많이 보이고 사진을 찍을 때마다 너무 다르게 나오고 왼쪽이 너무 패여 보여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하셨는데요. 왼쪽을 아무래도 오른쪽에 비해서 좀 더 복원해주는 계획을 세웠고요. 왼쪽은 약 한 1mm에서 1.5mm 정도 복원을 했고 오른쪽은 한 0.5mm 정도만 복원을 해서 좌우를 맞춰주었습니다. 복원에서 중요한 거는 왼쪽이 예전으로 되돌아가지 않게 속복원이라고 하죠. 안에 근육이랑 내부 조직을 2번, 3번 잘 꼼꼼하게 복원해 주는 게 벌어짐을 방지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술 후 한 1주, 2주일 정도 지난 사진인데요. 아직 붉은기는 있지만 어느 정도 대칭은 맞아진 걸로 보이고요. 몇 달 정도 지나면 흉터도 남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좌우 비대칭, 누우 노출이 비대칭인 경우에 한쪽을 해서 대칭을 맞추는 것보다는 양쪽을 복원을 해야지 누우 모양이나 눈 모양을 컨트롤하는 데 좀 더 용이하기 때문에 양쪽을 하는 게 비대칭을 맞추는데 좀 더 유리하고 그거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다음 케이스는 앞트임 복원 케이스인데요. 이제 수술 전 사진을 보시면 누우라고 해서 이 빨간 살도 많이 보이고 눈이 앞머리가 이렇게 갈고리처럼 좀 찢어진 느낌, 그런 느낌도 있고 거기에 심하게 이렇게 패여진 흉터가 있기 때문에 많이 부자연스러운 느낌이죠. 수술은 이런 패인 흉터를 제거하면서 이 누우 노출량도 조절해서 눈 앞머리가 좀 순해 보이고 좀 자연스러워 보이게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절개는 이 흉터를 따라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주변에 이제 피부랑 근육을 이 패여진 부분으로 이동시켜서 재배치시켜서 내부 복원과 함께 봉합을 해줬던 케이스였습니다. 수술 후에 보시면은 누우 노출도 수술 전보다 좀 자연스러워졌고 패인 흉터도 상당히 많이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패인 흉터가 너무 이렇게 쌍꺼풀과 동떨어져 있는 분이 있으면 그거는 좀 제거하는데 좀 어느 정도 한계는 있는데 이분같이 쌍꺼풀과 좀 어느 정도 좀 연결이 되는 패인 흉터가 있으면 복원법으로 제거하기가 오히려 더 용이한 경우가 많거든요. 이분과 같은 눈으로 고민하시는 분들은 복원을 좀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앞트임 복원 케이스인데요. 그 앞트임을 하고 난 뒤에 너무 날카롭게 바뀌었다, 인상이 사나워 보인다, 예전 눈이 좋다, 이렇게 해서 예전 사진을 좀 들고 오셨던 케이스였던 걸로 생각됩니다. 수술 전 사진을 보시면 누우 노출도 좀 많고 부자연스러운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좀 미세 복원보다는 어느 정도 좀 충분히 복원을 해줘서 예전의 그런 순한 이미지를 좀 살려주는데 수술의 목표를 삼았고요. 트임을 하기 전과 똑같진 않지만 좀 더 거기에 가깝도록 복원을 했던 케이스였습니다. 벌어지지 않도록 내부 복원을 잘 해주고 피부를 꼬맬 때도 이게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피부가 이렇게 올라오도록 가장자리가 잘 맞도록 봉합해주는 게 흉터를 최소화하는 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수술 후 보시면은 흉이나 이런 거 문제 없이 예전에 좀 부드러운 느낌을 찾을 수 있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이제 눈 위에 이렇게 좀 지방이 부족하고 꺼져 있어서 지방 이식을 한 케이스였는데요. 이분은 이제 20대 여자분이신데 젊으신데도 눈 위가 좀 푹 들어가 있고 피곤해 보이는데 그 이유가 여기가 지방이 부족해서 많이 움푹 들어가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런 경우에 쌍꺼풀이나 눈매 교정도 고려할 수 있지만 허벅지나 배에서 약간의 미세 지방을 추출해서 주사기로 간단하게 이식을 해주면 다음과 같은 수술 후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술 후 한 일주일째인데 붓기나 멍도 그렇게 크지 않고 수술 전에 비해서 꺼진 부분이 많이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가 지방이 채워져서 볼륨이 증가하면 약간 쌍꺼풀은 조금 더 자연스러워질 수 있어요. 이분도 수술 전에 비해서 쌍꺼풀은 약간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으로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 재수술 케이스였는데요. 이전에 코 수술을 2번이나 했는데 이렇게 수술 전에 보시면은 가운데만 이렇게 볼록 나오고 코끝은 떨어져 있고 수술을 했는데도 하나도 뭔가 수술한 그런 효과를 얻지 못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분은 예전에 이제 콧대가 어느 정도 있고 매부리도 있어서 고형물은 쓰지 않았고 다 무보형물로 했었던 케이스였는데 연골이나 이런 게 다 약해져 있고 코끝 연골도 다 이렇게 내려앉아 있었고 피부도 되게 두껍고 그래서 연골을 누르는 힘이 피부의 압력이 굉장히 강했던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압력으로부터 잘 견딜 수 있도록 지지대를 튼튼하게 세우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기존에 사용했던 귀연골이나 뭐 비중격 연골을 재사용하면서 코끝에는 좀 더 강한 힘을 얻기 위해서 기증lực 연골을 같이 써줬던 케이스였고요. 콧대 부분은 매부리나 흉조직을 제거해서 모형물을 쓰지 않고 이렇게 연골로만 다음과 같은 수술 후 결과를 얻었던 케이스였습니다. 이제 다음 케이스는 얼굴 지방흡입 케이스였는데요. 윤곽성형이 우리 뼈를 깎거나 건드리는 수술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지방흡입만으로도 갸름하고 보다 입체적인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케이스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옆모습에서 이렇게 턱선이 별로 안 보이고 이중턱도 많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수술도 오래 안 걸리고 미세절개를 넣기 때문에 뭐 흉터나 이런 것도 나중에 문제가 안 되고 회복도 뼈를 건드리는 윤곽 수술에 비해 굉장히 빠른 편이죠. 그러면서 여기 축적되어 있는 지방층에서 충분히 지방 흡입을 해줘서 수술 후 이렇게 턱선이 많이 살아나고 좀 더 갸름한 모습을 얻었던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물론 뼈가 크거나 턱이 너무 발달되거나 뼈가 발달된 경우에는 뭐 뼈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지만 지방의 문제일 경우에는 지방 흡입만으로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 이런 것을 보여줬던 케이스였습니다.